오래전에 제가 쓴 글인데요. 농촌과 목회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개간지가. 한경호 목사님이 계속 글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한 2년을 버티다가, 왜 그러냐면 저는 계속 실패를 했거든요. 이게 성공한 분들의 글을 적어야지 계속 실패한 인생 글 쓰기가, 그래서 2년을 졸라갖고 제가 할 수 없이 기록에 남겼던 거 약간 수정해서 여기 올렸고, 후반부는 못 적었습니다. 저는 그 신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섬에 이제 개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 뭐 안 되니까 20분 안에 마쳐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섬이 좀 특이해서 들어갈 때도 그렇게 반대가 많았고, 못 들어오게 땅도 못 사게 하고, 하여간 여수에서 배 타고 1시간 반 들어가는 아주 쬐끈한 섬입니다. 그래, 어쨌든 뭐 이런저런 사정을 해서 결국은 이제 들어가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마을 주민들이요, 얼마나 포악한지, 교회 나가는 것들은 종선을 안 태워준다. 딱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선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그 섬에 지금 개발이 안 돼가지고 큰 배가 바다에서 한 200m 떠 있고, 조그마한 목선이 이제 그 배를 태워서 이제 또 배가 오면 또 태워오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배가 이제 여수를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아무도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래 이제 어쨌든 들어가서 비비고 이제 있는데, 그럼 뭐 섬이 쬐끈합니다. 뭐 그때 제가 나올 때는 한 40여 호 되는데 한 50 몇 집 된 섬인데, 너무 가난하고, 제가 간 섬은 쉽게 말해서 이제 양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섬이에요. 논이 한마디가 없는 섬입니다. 그러면 알아보잖아요. 전기 안 되죠, 물 안 되죠, 땅 나쁘죠. 그건 또 양식도 안 되니까 고기잡이도 뭐 큰 게 있는 게 아니고, 옛날 가면 뭐 고대고리하고 이런 게 해야 돈이 되는데, 그냥 조그마한 배 가지고 이렇게 뭐 섬 주변에 이렇게 뭐 자기들 먹을 거나 좀 하고 그러는 섬이에요. 그래 2, 3년 되니까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악조건 섬인데,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목사님, 내가 시간이 착각인데, 지금 저 시계가 6시 20분입니다. 네, 맞죠? 네. 그럼 제가 정확하게 50분에 아니 50분이 아니지. 40분.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마을을 이렇게 돌면, 뭐 이제 곁으로는 인사를 하죠. 내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럼 뭐 1시간이면 마을 다 돌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마을에 집단적으로 모여 있으니까. 그럼 몇 번 이렇게 돌아보면 특별하게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몇 사람, 그 중에 아주 대표로.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자꾸 시비를 걸어요. 여보, 이리 좀 와봐. 앉아,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서울서 공부만 하고 왔지 않냐? 우리는 평생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아서 고기잡이 조금 하고, 그러면 우리 생각이 있고 당신 생각이 있어. 또 우리 종교가 있고 당신 종교가 있어. 만약에 내가 당신 보고 우리가 믿는 신을 믿으라 그러면 당신이 믿겠냐? 못 믿지? 예. 우리도 못 믿어. 그러니까 당신 갈 길이 있고 우리 갈 길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우리 길이 다르니까, 기왕 들어왔으니까 사이는 좋게 지내야 돼. 그 문제는 터치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섬이 왜 그렇게 포악스럽냐면, 보통 섬은 아름다워요. 제가 간 섬은 이렇게 이 북향으로 마을이 돼 있어요. 남향은 딱 올라가 보면 깎아내린 절벽이에요. 제주도 같이 기가 막힌 섬이에요. 근데 북향을 보니까 한도 북쪽에 막 찬바람이 치면요, 사람이 거칠어져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수시 옛날에 이제 화정면이라는 섬인데, 그게 10개 섬이 하나의 면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섬이 10개에 교회가 10개인데, 다 교회가 있고 제가 들어간 섬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개척을 들어갔어요. 그 이제 그 배를 타면, 자, 종점에서 이제 종점까지 가지만 3시간 걸립니다. 저는 중간에 섬이 있어요. 타면 2층에 이제 교역자들이 다 모여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다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정보를 들어요. 근데 제가 바로 앞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섬의 교역자가, 거기는 아마 한 5년 정도? 저보다 훨씬 먼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교인이 한 3-4명 밖에 안 돼요. 그 교회도 3명인가. 그런데 전도가 안 되니까, 이분이 그냥 부부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아침 금식을 하고, 막 기도로 땡깡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능력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 마을에 이제, 그때 그 옆에 섬으로 이제 그 중학교 학생이 배가 다닌 통학선이 있었는데, 쌍둥이 학생이 귀신이 걸렸어요. 둘 다. 쌍둥이 중학생이. 귀신이 걸렸는데 이거 뭐 대책이 없잖아요. 병원 가도 안 되지. 근데 이분이 가서 기도 딱 하니까 귀신이 쫙 나가본 거예요.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교회를 한번 나와줘야 됩니까? 안 나와줘야 됩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체험이 없는데, 은사 체험이 없는 사람이, 말하자면, 그 아주 깡마른, 지금 뭐 제 목소리를 들어봐도 안 그렇습니까? 깐깐하고 그냥 전혀 은사 체험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딱 하니, 야, 이건 뭐 능력 받아서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마을에는 집단적으로 교회를 못 다니게 한다. 피파를 하지. 근데 애들은 보내. 그 대신 애들은 왜냐면 뭐 제가 뭐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영어 수학 가르쳐주고 하는 게, 애들은 다 왔는데 어른은 한 명도 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어느 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순간 이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그 사람, 저를 핍박하게 했던 사람, 제일 반대한 사람의 말이 딱 스쳐 지나가는데, 당신 갈 길 다르고 우리 갈 길 다르다. 길이 다르니까. 아, 그러면 길을 맞춰보면 안 되겠나. 그리고 제가 생각하니까, 저는 뭐 요즘 지금 객세지감, 뭐 객세지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네. 한참 오래됐으니까, 뭐 이중직인이 뭐 이런 것이 다 사치스러운 이야기예요. 제가 88년도에 개척 갔으니까 그때는 이런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해서 돈을 벌다 그런 생각도 없었고, 저는 오로지 그냥 어떻게 하면 이게 한 사람을 교회로 끄집어내야 될까? 일단은 제가 이제 사역자로 갔으니까. 근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을 맞춰보자. 그 생각이 번개같이 지나가서, 아, 그럼 내가 농사를 한번 지어보면 어떻겠나? 절대로 돈 버는 생각이 아니고, 일단 이 관심을 같이 가져. 그래서 이제 교회 텃밭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집사람도 호미로 밭을 메고, 뭐 저도 좀 하는 척하고 이러니까 노인들이 지나가면서 잔소리 하는 거예요. 뭐 밭을 그렇게 매노? 호미질을 해봤어야지. 저는 외아들이고 지사는 외동딸이에요. 무녀 동남이 둘이 정말 경상도 말로 포시하게 만나가지고, 제가 어릴 때는 보리고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만 보리고개가 없었습니다. 막 그런 대로 뭐 괜찮게 산 집이에요. 집사람도 그래요. 그 둘이 외아들 외동딸이 만나가지고 둘 다 호미를 안 잡아보고, 저희 집에는 일꾼이 많으면 보통 2사람 일꾼이 있었어요. 시골 집에. 그러니까 뭐 이거 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도하려고 농사를 시작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잔소리를 하니까 이게 오히려 창경은 이제 원숭이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저거 뭐 전도사가 농사 지인다고 웃기는, 사람이 속이 뒤집으면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그날부터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거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도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농업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근데 섬에는 땅이 나쁘죠. 전기 안 되죠. 물이 없죠. 일반 농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특히 태풍이 오면요, 다 넘어지니까, 지금도 고구마 좀 심어놓고 중간중간 깨를 심어갖고 태풍 안 오면 깨 먹고, 고구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태풍 때문에. 1년에 무조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제 딴에는 머리를 쓴다고 해서 약초책을 3권 사가지고 다 읽었습니다. 근데 약초도 안 돼. 약초도 이렇게 큰 게 있고, 뭐 전혀 안 되고, 또 땅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농촌진흥청 쫓아다니고 그 섬에서 노남평 없는 데서 진흥청, 수원에 있는 진흥청도 2번 찾아갔어요. 웃기는 거죠. 아무 해당 사항도 없어. 그래서 어느 날 방송을 딱 보니까 그 외국의 어떤 구라파의 어떤 농민이 이제 방송이 나왔는데 개인이요 신문 잡지를 한 달에 정기 구독하는 종류가 40종이에요. 40몇 종이야.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농민이 이게 그 자기 관련된 신문 잡지를 40종이나 보하냐 이거요. 우리나라 교수님들도 그래 안 할 거예요.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딱 보고 이제 찾았어요. 농촌에 관계되는 신문 잡지가 뭐가 있냐. 다 뒤져도 88년, 89년도니까 없어, 우리나라는. 지금은 많아요. 그때는 제가 다 구했는데 총 17종을 구했습니다. 지금 기억이. 17종을 전부 다 구독을 한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섬하고. 그러나 이제 모르니까 정보를 얻으려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안 봅니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그 농민 신문을 보다 보니까 고창에서 강의를 한다. 고구마를 특수 재배하는 일찍 해가지고 그 비닐 씌워 갖고 이렇게 일찍 해서 8월달에 7월 말이나 8월달에 100일 고구마라 그래요. 옛날에는 그게 베니아스마라는 종자예요. 지금은 그 종자를 거의 안 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은 소득이 된다. 그래가지고 또 고창까지 쫓아가서 교육받으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병하 씨라고 국제농업기술원인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80년도에 그분 내는 잡지가 월간 농협 상경영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도 구독했어요. 그 잡지에는 뭐가 나오냐? 동경의 하회시장 도매가격, 네덜란드 하회시장 도매가격이 다 나오는 잡지. 그 정도로 그런 국제적인 감각을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것도 구독을 했어요. 다 구독했습니다.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보고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고구마를 시도했어요. 저희 마을은 이제 그 절간 고구마라고 혹시 아세요? 빼갱이. 그냥 옛날 제일 좀 둘이 뭉튼한 걸 농사 지어갖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밭에 널어갖고 말려가지고 주전공장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88년도 당시에 대충 300평 수입이 한 20만 원 정도에 그래서 뛰고 한 2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제가 베니아스마 고구마 특수 재배를 해서 평당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5배 더 벌었습니다. 시험 재배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눈이 싹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거 뭐 농사도 안 지어본 놈이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 다음에 우여곡절로 제가 전시거든요. 우리 마을에 전시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전감순이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가까이 지나게 돼서 이제 그분이 이듬해 교회에 몰래 나오기 시작했어요. 찬송가를 이렇게 하나 끼고 자네 어디 가는가? 나 저기 가네. 교회가 이제 땅을 못 사서 저 변두리에 이제 동네 바깥에 하나 세웠으니까 그분 할머니 한 분이 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엄청 잘했죠. 자식보다 더 잘했죠. 소고기 사다 드리고 나는 못 먹고. 왜냐면 그 경험을 경험해서 몰라. 그분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미안해서라도 안 나오면 안 되게끔 제가 왜 혼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땅 300평 내놓으시오. 내 300평.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벌었습니까? 평당 300평, 100만 원, 그 당시 80년대 100만 원 벌었습니까? 둘이서 200만 원 벌었잖아요? 딱 나눠 할머니 100만 원, 내 100만 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로 센 신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앞에는 아무도 그거는 장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거장이 나오고 한거장이 결국 양계? 양계는 어쨌든 40분에 맞춰요. 10분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7가정이 같이 공동으로 농사를 해서 제가 수입을 똑같이 분파하고 이 사람들이 11조를 모르니까 저한테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이 수고했으니 그러지 말고 주일날 와서 헌금통에 열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양계는 이제 그때 이제 모르니까 전국에 이제 80년도 말세부터 90년도 초반까지 우리나라에 농촌 세미나라는 게 많았습니다. 막 여기저기 많이 하고. 그래 저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세미나 다 모르니까 배워야 되니까 참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레마을도 가보고, 갔다가 양계를 보고 필이 딱 꼽힌 거예요. 아, 저거 하면 된다. 그 뭣도 모르고 섬에서 양계를 했어요. 말도 못해요. 섬에서 양계하는 거는 사료 들어가야죠. 뭐 복잡합니다. 요즘은 뭐 큰 차들이 거기다 싣고 차떼기로 하면 되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종선에요. 사로 배퍼 딱 실으면요. 찰랑찰랑 해가지고 물때 딱 빠져버리면 사로 올리는데 진액 다 빠져버려요. 물때 맞춰야지. 뭐 다 맞춰. 그냥 007 작전 해가지고 하여간 그 89년도 양계를 시작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어갖고 지금까지 양계를 하고 있습니다. 35년째 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계 여수 시내 나가서 회원들을 만들어갖고 300명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섬에 기업 팔아주고 뭐 멸치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5년도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95년도에 그제 93년도 일본 갔다가 보고 와서 그걸 만들었는데, 세상에 지금도 여기 있는 분도 유기농 안 드시는 분은 꽤 될 거예요. 근데 95년도에 여수에서 무슨 유기농을 먹겠어요, 누가. 그런데 그걸 모르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빌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친구한테 1,500만 원 빌리고, 1,500만 원 이제 내가 이제 그 후계자를 신청하면 1,500만 원 주는데 나를 떨어뜨려 보더라고. 왜냐면 목사가 무슨 후계자냐 이거요. 목사는 후계자가, 너는 목사였는 농사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졌어요. 면회 가서 면장님이 신청하라고 그러고 했는데 나를 떨어뜨리면 어떡하냐고. 자기가 신청하라고 해서 내가 했는데, 그렇게만. 그때만 해도 이제 군에서 심사를 했어요. 군에,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게 되면 자기가 가가지고, 이 사람은 목사지만 말이야. 해줘야 된다고. 이래갖고 제가 1,500만 원 받아갖고 3천만 원 가지고 이제 여수에다 이제 그걸 해서 도서관도 만들고 뭐 이제 뭐 물류 창고도 만들고 뭐 직원 3명 해갖고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시작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7년 동안 적자를 보는 거예요. 적자. 이게 3명 급여가 안 나와요. 그 제가 다 키워갖고 계란 팔아갖고 계속 이제 급여를 주면서 했는데 한 5년째 되니까 집사람이 반대하는 거야. 여보, 접읍시다. 이건 뭐 되지도 않는 일을 지금도 안 되는데 그때 95년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여보, 어떻게 한번 찔렀다가 그냥 안 된다고 또 칼을 거두냐. 어차피 우리는 뭐 섬에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딱 7년이 지나니까 이제 2002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법 SBS 방송이 나와가지고 전국에 유기농 매장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6년째 딱 나고 7년째 접어들면서 저도 악에 바치니까 좋다. 어차피 뭐 매장 열어봐야 하루에 서너 사람밖에 안 오니까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오늘부터 내 강의를 2시간 안 들으면 절대로 우리 매장에서 물건을 살 수 없다. 딱 공고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SBS에서 뭐 짜고 친 것처럼 방송이 나오니까 개나 고동이나 다 유기농 매장 오는 거야. 그 무렵에 아만자 다 오고. 근데 물건을 안 팔아. 먹으려면 강의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2층에 컴퓨터 학원을 빌려가지고요. 매주 가서 강의를 했어요. 뭐 많을 때는 30 몇 명까지 뭐 10명 이렇게 한 1년 하니까 이제 회원이 생겨가지고 그 해 흑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갖고 내놓은 거죠. 내놨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한살림하고도 처음에는 이제 YMCA와 뜰루시 생활협동조합을 하다가 이제 물품의 한계가 있어서 한살림하고 연합해서 한살림을 제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한 10년 하다가 이제 서울 정농에서 또 문제가 자꾸 된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어지로 거기를 가게 돼가지고 이쪽은 사임을 하고, 그리고 양쪽에 한 20년 물로 하다가 이제 지금은 다 정리하고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유통을 한 20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제가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매장에,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냥 좀 하나 냉동고 하나 하고 냉장고 하나 하고 그냥 일반 뭐, 예를 들어 감자, 고구마, 뭐 상추 이런 건 다 일반 요즘 선냉고라는 게 없어. 그때
그냥 일반 매대에 놨단 말이야. 매대에 놓고 이게 팔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물류가 전문화되고 막 회원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저는 노지를 주장하니까 조금 이따 우리 생명농업에 대해서 우리 정호진 목사님 이야기 하시겠지만 저랑 저도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게 해보니까 이게 비가 오는 날은 상추 수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 유통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우스 재배로 들어간 거예요. 전부 다. 하우스가 아니면 생산이 안 돼요. 그게 유기농 매장에 있는 모든 야채는 100% 다 하우스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노지 하면은 다 상추 녹아보고 상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어느 날 매장 직원이 전화가 왔는데 아니 서울서 내려온 상추가 그냥 다 물러버렸다는 거예요. 상추가 왜 물러? 우리 집 거는 안 물르는데. 보니까 이제 추적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옛날에는 유기농에서 돈 번다 그러니까 그냥 하우스 해가지고 그냥 퇴비 주고 물 주면 계속 따내잖아요.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돈 그때 재미 본 사람 많아요. 하우스에서.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건 상추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유통을 하면서 그런 게 느끼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양파, 마늘, 감자, 고구마를 우리나라는 전부 다 비닐 멀칭을 합니다. 비닐 멀칭을 하면요. 그 온도가 40도, 50도, 60도 막 올라가가지고요. 그게 뭐 태국산도 안 되고 아프리카산만도 못 해요. 여러분은 전부 다 양파, 마늘을 다 그런 걸 여러분 드시거든요. 그럼 저는 원래 강의를 안 해요. 왜냐면 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냐면 돌아서면 깡이니까. 왜냐면 그런 것만 다 드셔가지고 흐리멍텅하거든. 60도짜리를 먹어보니까 사람이 60도, ET의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튀어나오면 다 ET가 나와요. 옛날에 ET가 어디 있었습니까? 전부 다 이제 비닐하우스, 비닐 멀칭 때문에 생긴 암이야 절대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유통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게 옛날 방식으로 농사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농장에는 닭이 지금 이제 평균 하루에 알이 한 4,000개. 그러니까 닭은 한 5,500에서 6,000수가 항상 알을 넣는 시스템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고 한 3,000평에서 이제 장난으로 조금씩 한 수십 가지 이렇게 해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환자들에게 이제 그 꾸러미로 이것저것 물품이 매주 가거든요. 쌀서부터 전 품목이 다 가요.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개인이 하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2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기는 뭐 이런저런 요즘 와서 참 뭐 많은 운동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해요. 뭐 환경운동 그러지만 환경운동의 제1 원리가 뭐냐?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하면서 무슨 환경운동 한다. 그건 딱 뻥입니다. 뻥이에요. 비닐을 쓰면요, 온도 문제도, 그 온도 문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강의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그걸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생수병 하나 이렇게 햇빛 보면 안 된다 그러죠? 생수병에 햇빛 보고 마시면 안 된다 그러죠? 플라스틱 때문에? 비닐은 그거 아닙니까? 온 천지의 매는 깔아 덮어보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하면 나 총 맞아요. 비닐회사에서 나 죽여본다니까. 근데 그 말은 안 하고 그냥 온도 이야기만 하는 거지, 계속.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요, 의성마늘 저장 안 됩니다. 종자용 다 저은 거 였다가 합니다. 의성 갖다 내 기절 초풍할 뻔했어요. 전체가 하얘. 전체가 하얘. 무한, 양파, 애 머리통만하게 만들어버려. 1kg에 300원 해도 돈이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기농이라고 먹어놓고 어떻게 병이 낫겠어요? 무슨 환경운동이 되겠어요? 그렇게 돌아가면 도시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도 누가 전문가가 그럽디다. 그래도 도시는 인구가 계속 폭발하고 농촌은 계속 줄어들 거라고. 목회는 도시에서 해야 된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도시 학자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인구는 어차피 도시는 그래도 증가된다고 그래요.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계란으로 바위 깨는 이야기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죠.
엊그저께도 저 고구마 밥 메고 있는데 어떤 놈이 지나가다 차 세워놓고, 아우, 선생님, 왜요? 아니, 그 비닐 씌우면 풀도 안 메고 고구마도 굵고 막 습이 돼서 좋은데 왜? 야, 이거 옛날에 듣고, 한 십몇 년 전에 듣고, 엊그저께 여기 올라 그러는지 처음으로 그 이야기 질문을 또 하나 받았네요? 하이, 황당해갖고. 예, 뭐, 제가 비닐 살 돈이 없어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개척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된 동기는 전도하려고 해서 했고, 그 과정에서 유기농을 알게 되었고, 또 유통을 하면서 여러 단체장을 제가 이사장을 한 20년 했으니까, 그 세부 이야기가 많아요, 에피소드가.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그 농산물의 그 품질의 문제.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요즘 가수원들 물 다, 스프링클러, 김영삼 정부 때 다 해갖고, 조금만 가물어보면 보름마다 스프링클러 잡아 돌립니다. 지금 사가고, 배고, 그냥 하나도 맛이 안 나요. 그런 다 병신을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암이 걸리는 거지. 암 걸리면 못 고쳐요.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